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 중에서 읽기 212쪽 마음에 독이 되는 세 가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차 강조했듯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키고자 자기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걸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손해가 되는 것이냐?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독, 삼독이라고 하지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바탕을 두었거나 그것들을 일으키는 건 다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 정신 분석에 대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불교에서 다루는 정신인식 과정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독이 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정신 분석에서는 억압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그것이 억압되면 나중에 크게 폭발할 수 있으니 적절하게 표현하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화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화를 한번 내고 털어버리는 게 훨씬 낫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화가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모르는 건 좀 곤란합니다. 정신인식 과정에 속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라고 결정된 뒤 일어난 마음으로 7번 일어납니다. 정신인식 과정에서 속행은 대상이 무엇이라고 결정된 뒤 일어나는 마음으로 7번 일어납니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었지요.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아주 잠깐 화를 낸 것이더라도 1년의 정신인식 과정이 1초에 몇 천만 번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난 정신인식 과정 중에 하나인 속행은 온몸에 영향을 주고 모두 과보하고 연결됩니다. 그런 미세한 걸 본다면 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극단적인 말씀을 합니다. 화를 내면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이지요. 심지어 남이 나를 톱으로 썰더라도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배운 티벳에서는 화를 내면 모든 그동안의 업적이 다 타버린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화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은 참고 있는 것도 화내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다 화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화내는 것입니다. 물론 화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참으면서 있는 것은 화의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삼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먼저 어리석음은 업의 법칙도 인과의 법칙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과보를 그 사람이 다 받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훨씬 많은 것을 되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하나 줄 때 적어도 그 100배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보면 어리석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탐욕과 화가 일어납니다. 탐욕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있는 것을 당기는 것이고 화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있는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보면 모든 일이 일어날만 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밀고 당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늘 들어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분명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나 하면 분명 그 10,000배 정도 좋지 않은 걸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의 실상은 부처님 수준이 아니면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너무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생각할 수 없음경에서 부처님은 생각하면 미치거나 곤혹스럽게 되는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경지, 둘째는 선정의 깊이, 셋째는 업의 과보, 넷째는 세상에 대한 사색, 나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와 같은 사색을 말합니다. 업의 과보를 생각으로 알려 하다가는 머리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의 과보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접근합니다. 저도 수행하면서 업에 대해 조금 보기는 했지만 업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업에 대해서 믿음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축적되어 정신 불건강의 토대가 되고 그 토대에서 여러 정신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료, 근본적인 치료가 되려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이 정신이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엄청난 지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현재에 집중하면 그 순간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하면 아주 유익한 마음작용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관세음보살님을 보면서 다음은 216쪽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를 읽겠습니다.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주가가 떨어지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영향이 자기한테까지 와서 자기가 하는 일도 사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자주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 A가 있다고 칩시다. A가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여기저기서 A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타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 슈퍼스타 B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모두 B에게 환호합니다. 그러자 A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앞으로 힘든 시기가 오겠지? 하지만 실제는 A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B의 등장으로 기타 관련 시장이 확 넓어질 수도 있고 A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남아 있을 테니까요. 또 B가 어떻게 해서 저런 실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연구하다 보면 자기 음악이 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B가 자기 문제로 금세 사라지고 A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자기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밥이라도 한 끼 생깁니다. 남이 잘 되면 내가 좋아집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는 어떤 친구가 잘 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지요. 동창이 잘 되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말입니다. 하다못해 술이라도 한 잔 생기고 그 친구가 동창회에 기부금을 많이 낸다면 동창 회비에 여유가 생겨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게 되겠지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무량심으로 사는 게 우리한테 가장 이득입니다.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같이 기뻐하는 마음, 평온의 마음을 갖고 살면 마음에 장애가 없어져서 사는 게 순조롭습니다. 저는 불교 수행들 가운데 사무량심 수행을 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넓어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경험은 대단한 것입니다. 네, 다음은 218쪽 Beautiful Mind, 아름다운 마음. 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재적인 수학자이지만 조현병 때문에 삶이 망가진 존 내시가 정신 장애를 극복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던 존 내시는 병세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나라의 극비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목숨이 위험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자기가 보고 있는 것들을 현실이라 여긴 나머지 치료를 거부하고 망상은 점점 심해집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망상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의 조카가 사실은 이 친구도 존의 망상 속에 있던 허구인데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후 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됩니다. 존 내시의 삶에서 반전 포인트는 그가 실제를 직시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나이가 들지 않은 아이란 현실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 강의를 마친 존이 자신을 찾아온 낯선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보이나? 라고 옆 사람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시 병적인 상태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병원에 오는 정신병 환자에게 이 영화 이야기를 항상 들려줍니다.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네, 한 3번쯤 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름답고 가슴이 찡합니다. 예, 이 영화 보기를 권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또 저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찍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지금 틀고 있습니다. 같이 보아주세요. 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태양처럼 빛나시길 기원 축복합니다.